Hallo Leute,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여러분과 15강째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연습 문제 있죠. 자, 지난번에 연습 문제를 크게 그 두 파트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교재상으로 두 강을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했더니 조금 많이 뭐랄까 어렵다라든가 혹은 전했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지금 풀고 그리고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를 풀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을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받아 적지 마시고 미리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연습 문제 풀 때도 그랬는데 교재상으로는 1, 2, 3, 4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수업 같은 경우는 모든 대화를 다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시판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교재에 있는 것과 달리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즉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일부 구성했기 때문에 왜 교재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교재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앞에 이제 본문들을 살펴보시면 넘겨보시면 그대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답지가 없는 건데 앞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연습 문제 동안에 여기서 하는 연습 문제에서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교재 연습 문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문장들도 공부해 보자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수업 시간에 여기서 다 풀이를 해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Übung 3, Lektion 5 und 6에 해당하는 거고 교재상으로는 9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독일어로 써보세요 하고 되어 있죠. 98쪽. 첫 번째,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현대인들에게는 취미가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현대인들 나오는 거. 자, 현대인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현대인. 일단 사람이니까 mention이 되겠죠. mention.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mention. 자, 그런데 현대인. 아하, modern에 mention하면 되겠구나. modern. 자, 일단 이렇게 키워드, Schlüsselwort, 키워드들만 써보는 겁니다. modern, mention, 또 뭐 있을까요? 취미 우리 뭐라고 했죠? 취미, 그렇죠? das Hobby죠. das Hobby였고 스트레스 알고 있죠. 과도한, 항상 필요하다, 유익하다. 자, 요런 거 필요하다, nötig이었죠. nötig. 유익하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과도한, übermäßig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그럼 특히 besonders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문장을 그 다음에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취미가 필요하고 유익하다. 자, 이게 독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말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실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인들 어떤 현대인? 바로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죠. 그쵸? 현대인, 자, 독일어로 쓸 때는 현대인 해놓고 어떤 현대인? 쭉쭉쭉 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가 현대인을 꾸며주게 되고 현대인들에게는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뭔가 붙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말과 영어, 독일어, 알파벳 언어의 어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때 이걸 앞에다가 다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이걸 갖다 문장으로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현대인들에게. 근데 어떤 현대인들?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러한 현대인에서 앞에서 뒤를 꾸며줬죠. 그런데 알파벳 언어는 어떻게 해요? 현대인 밝혀놓고 얘를 선행수로 하는 뒤에다가 관계명사 붙여가지고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럼 현대인들에게는 하고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문제가 뭐였냐? Besonders für die modernen Menschen. 특히 für die modernen Menschen. 특히나 현대인들에게는 근데 어떤 현대인하고 뒤에 나와 있죠. 어떤 현대인? Die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라이든 시달리는 거기에 늘 압박을 받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ist das Hobby 취미가 nötig 반드시 필요하고 und nützlich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답이 이거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das Hobby ist 하고 시작할 수도 있죠. 왜? 자 원래는 das Hobby가 문장의 주어고 ist가 동사인데 문장 성분 내에서 주어 동사 외에 다른 게 문장 앞으로 나갈 경우 독일어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써요? 그럴 때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das Hobby ist nötig und nützlich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besonders für die modernen Menschen 이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Das Hobby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Das Hobby ist nötig und nützlich besonders für die modernen Menschen, die imm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독일어에서는 주어 외에 다른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뀌니까 제자리로 돌려보내면 주어 동사순 돌아와야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장을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다. 이거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취미가 사람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돼요? 아, können 동사 쓰였구나. 조동사 können 쓰였구나라는 걸 반사로 느껴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자 vom Stress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벗어난다? 자유롭다. 뭐죠? frei. 영어의 free. 독일어 frei죠. frei. frei. 근데 독일은 동사는 n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frei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befreien죠. befreien.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벗어나게 해준다. befreien von etwas였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vom Stress befreien 이렇게 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단어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준다. 새로운 힘 eine neue Kraft geben 했죠. für das Leben. 삶에 새로운 힘을 준다. für das Leben eine neue Kraft geben. 요거 했었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das Hobby. 자,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kann, 할 수 있다는 거죠. kann die Menschen vom Stress befreien. 사람을 vom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befreien, 자유롭게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무엇을 von 이하로부터 befreien, 자유롭게 한다. und den Menschen, 에게 참고로 dativ죠. dativ. 그러니까 복수형 die, der, den, d니까 den Menschen 했죠. den Menschen eine, die neue Kraft für das Leben geben. 자,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가 die Menschen einen이었어요. einen. 그리고 저기 den Mention은 einem이었어요. 그냥 단수로 쓴 거죠. einen 해놓고 저기는 einem.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쓴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복수로 쓴 거죠. 그래서 die Menschen, 사람을, 여기는 무엇을 아쿠사티브죠. 무엇을 vom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befreien, 벗어날 수 있게 해주나. 그리고 und den Menschen 혹은 einem Menschen, 사람에게는 die neue Kraft, 새로운 힘, 무엇에? für das Leben, 삶의 새로운 힘을 geben, 준다. 인데 können 동사가 줄 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문장은 das Hobby kann die Menschen vom Stress befreien und den Menschen die neue Kraft für das Leben geben. 이렇게 되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einen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말은 잠자거나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서핑하면서 보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 모르는데 무엇을 몰라?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른다. ich weiß nicht 혹은 ich habe keine Ahnung 다른 표현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그러니까
eigentlich weiß ich nicht. eigentlich weiß ich nicht. 난 모르겠어. 무엇을?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무엇을 해야 할지를 was가 무엇이죠? 무엇을 내가 in der Freizeit 여가 시간에 tun soll 해야 할지를 weiß ich nicht 모르겠어. 그러죠. 난 모르겠어. 나는 시간을 보내 ich verbringe das Wochenende 주말에 보내는 어떻게 보내? ich verbringen. 자, verbringen 같은 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ich verbringe das Wochenende 주말에 보내 어떻게? mit schlafen, Fernsehen oder Internet surfen 이렇게 하면서 보낸다 했었죠. 저는 풍경 사진을 가장 즐겨 찍습니다. 주말이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요. 자, 이거는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풍경 사진을 가장 즐겨 찍습니다. 사진을 찍다 동사 뭐죠? 사진을 찍다 한 단어로 그렇죠. fotografieren, fotografieren, fotografieren 혹은 Fotos machen 할 수 있죠. Fotos machen 혹은 fotografieren. 풍경 사진을 가장 즐겨 찍습니다. 그러니까 ich fotografiere 가장 즐겨 am liebsten 가장 즐겨 풍경 Landschaften이죠. ich fotografiere am liebsten 무엇을? Landschaften. 그리고 주말이면 am Wochenende gehe ich raus. rausgehen이죠. raus는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갑니다. mit meiner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자, 카메라는 D 카메라 여성이죠. 그러니까 전체 디지털 카메라 역시도 여성이 되겠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은 디지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 fotografiere am liebsten Landschaften. Am Wochenende gehe ich raus mit meiner 디지털카메라. 여러분들 이런 문장 정도는 완전히 난이도로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직접 꾸려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fotografieren이라든가 ich mache Fotos 이렇게 하셔도 되고 Fotos machen 할 수 있으니까 am liebsten 풍경 Landschaften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Schlüsselwort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에는 일본에 갔었고 지난달에는 마드리드에 갔었잖아. 이번엔 어디 갔었어? 자, 과거 얘기죠. Du warst 8월 im August in Japan 일본에 갔었고 in dem 혹은 im letzten Monat 지난달 im letzten Monat in Madrid죠. 자, 그걸 바탕으로 du warst 과거형이니까 du warst im August 8월엔 in Japan und im letzten Monat 지난달엔 어땠어요? In Madrid. 마드리드 갔었죠. Wo warst du diesmal? 이번에 diesmal. Wo warst du diesmal? 이번엔 어디 갔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과거형, 과거형, 과거형 계속 나오고 있죠. 과거형을 익히는 표현으로. 자, 참고로 시간과 장소죠. 시간과 장소. 보통 쓸 때 선호도를 쓸 때 두 가지가 다 나오면 시간 그리고 장소. 장소 시간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장소 순으로 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로마에 사는 한 여자친구가 나를 초대했어. 한 여자친구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한 여자친구 여사친 어떻게 했었죠? Meine Freundin이 아니고 그렇죠. Eine Freundin von mir. Eine Freundin von mir였죠. Eine Freundin von mir. 근데 어떤 여자친구야? 로마에 사는 여자친구죠. 우리는 독일어 쓸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되죠. Eine Freundin von mir 해놓고 어떻게 하죠? Die in Rom lebt, 그렇죠? Hat mich eingeladen. Eine Freundin von mir, die in Rom lebt, 로마에 사는 한 여자친구가 hat mich eingeladen. einladen이죠? einladen. 초대하다. 이렇게 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자주 여행을 할 수 있니? 부럽다. 우리말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우리말과 알파고는 차이점. 부럽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지가 없죠. 즉 주어 목적 없이 그냥 부럽다. 끝나죠. 알파벳과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춰줘야 됩니다. 부럽다. 어떻게 써요? Ich beneide dich였어요.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죠. 근데 우리말은 부럽다. 주어 없죠. 목적어 없죠. 근데 말이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독작 혹은 영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주 여행할 수 있니? Wie
kannst du so oft verreisen. verreisen 또 다른 말로 eine Reise machen이었죠. 그렇죠? 한 단어로 verreisen. 어떻게 그렇게 자주 여행을 할 수가 있니? Ich beneide dich. 참 부럽구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언젠가는 외국의 낯선 어느 도시에서 1년쯤 체류하고 싶어.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근데 언젠가는 현실이 아닌 거죠. 언젠가 나는 그러고 싶어. 즉 현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과 돈이 내가 충분히 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내가 참 외국의 낯선 도시에서 한 1년 정도 그게 지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 혹은 내가 희망하는 꿈꾸는 이야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Wenn ich genug Zeit und Geld habe가 아니고 어떻게 썼죠? hätte. 그렇죠. hätte를 썼죠. Wenn ich genug Zeit und Geld hätte죠. 자, 교재에서는 wenn ich Zeit und Geld genug hätte였는데 저는 이제 genug을 앞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요건 뭐 이제 어감상의 차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wenn ich genug Zeit und Geld hätte 나는 시간과 돈이 genug 여유 있게 hätte 가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würde ich mich gerne in einer fremden Stadt im Ausland etwa in einer aufhalten. 자, aufhalten. 이것도 슈테첸이었죠. 슈테첸. 자, die Stadt죠. 여성 명사 슈타트죠. 그런데 참고로 작은 걸 만들 때 헨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das Brot죠. 이거를 작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브레첸 이렇게 헨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오믈라트 없고 그래서 브로트가 브레첸이 됐죠. 슈타트도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는 헨을 붙이고 슈테틴이 됐어요.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헨을 만들면 참고로 성이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슈테틴은 das가 돼야 돼요. 원래 die Stadt였는데 das Städtchen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로 헨을 붙여서 작은 걸 만들 땐 das 중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das Brot인데 das Brot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die Stadt를 das Städtchen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는 그러나 그냥 슈타트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wenn ich genug Zeit und Geld hätte 내가 정말 시간과 돈이 10개만 있다면 würde ich 자 일반 동사니까 würde 썼죠. würde ich mich gerne in einer fremden Stadt 낯선 도시에서 im Ausland 외국의 한 낯선 도시에서 etwa eine aufhalten 이렇게 해서 체류할 텐데 한 달 정도 1년이죠. 아인이 아니까 1년 정도 지내고 싶어. aufhalten 지내고 싶어 이런 얘기죠. 자, 9번. 우리 다음 주에 휴가가 이렇게 쉬운 문장도 해야 돼요? 왜 시켰을까요? 자, 이걸 독일어로 바꿔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근데 독일어 문장을 보면 우리말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Wir fahren nächste Woche im Urlaub. 다음 주에 im Urlaub. Wir fahren in Urlaub.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Tag은 항상 전치사 안하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am Tag이었고 Monat는 뭐하고 쓴다 그랬죠? Monat.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in Monat죠. 그럼 야는 얘 또한 임야죠. 선생님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 쓴다고 알려줬는데 왜 쟤는 전치사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Woche, in der Woche, in 했습니다. 얘는 in이거든요. 그럼 in der nächsten Woche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왜 그냥 nächste Woche인가요? 어떤 경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명사들 있죠. 예를 들면 Woche, Tag, Monat, Jahr 이런 거였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들은
특별히 전치사 없이 단독으로 그냥 쓰더라도 마치 부사처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도 여러분들 쓰죠. yesterday 하고 시작하죠. 그냥 yesterday 뜻이 뭐예요? 어제라고 하는 명사죠. 어제. 근데 원래 의미상 어떻게 어제는 어제에 이렇게 부사적인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그것처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next vocal, in their next vocal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저 명사를 문장 안에 던져 놓으면 그 자체가 마치 부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wir fahren in der nächsten Woche in Urlaub 이렇게 하지 않고 wir fahren nächste Woche in Urlaub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격은 아쿠사티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xt Woche 아쿠사티브 그냥 써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휴가가 in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써도 이 자체로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허물없는 성격이라고 뭐라고요? 하더라. 남 얘기죠. 남 얘기. 스페인 사람들을 일단 뭐라고 쓰죠? 슈파니어라고 하죠. 슈파니어. 이 표현 슈파니어라고 했죠. 슈파니어는 마음이 열려있고 허물이 없는 성격이다. 뭐죠? 어떤 거? 오픈한 거죠. 그리고 허물이 없는 성격 뭐죠? 아우프게슐로스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뭐뭐라고 하더라죠. 뭐뭐라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Man sagt 혹은 ich habe gehört.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혹은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인데 뭐뭐라고 하더라. 어떻게 쓰죠? 그렇죠. sollen 동사를 써야죠. sollen. 조동사 sollen. 그래서 어떻게? Die Spanier. 스페인 사람들은 sollen 어떻다? so offen und aufgeschlossen sein. 그죠? 마음이 열릴 거 늘 허물 없이 지내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그런 성격이다가 아니고 하더라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 sollen sein.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die Spanier sind so offen und aufgeschlossen 이겠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허물 없이 지내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 나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고 스페인 사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뭐라고 하더라. Man sagt, ich habe gehört 했는데 그걸 한 문장 조동사를 통해서 뭐? sollen 가지고 die Spanier sollen so offen und aufgeschlossen se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전달하는 표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요번에 그것은 내가 프로젝트를 언제 끝내는지에 달려있어. 뭐뭐에 달려있어. 뭐였죠? 이건 아예 통째로 그냥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어. Das hängt davon ab 해놓고 뒤에 문장을 쓰는 거죠. Das hängt davon ab, es hängt davon ab. 이 통째 자체를 그냥 외워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관용어구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Das hängt davon ab. 내가 언제 프로젝트를 끝내는지에 따라서 자, Das hängt davon ab 어떻게 달려있어? 뭐에 달려있어? Wann, 언제니까 Wann ich mit meinem Projekt fertig bin 이죠. 내가 ich bin mit meinem Projekt fertig 내가 언제 이 프로젝트 끝내는지 달려있다. Wann 하는 바로 그 때에 hängt davon ab 달려있다는 거예요. Ich bin mit meinem Projekt fertig bin. 마지막 문장. 류겐섬의 백악회한이 정말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고들하더라. 또 카더라 통신이죠. 그렇다라고들 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Man sagt, ich habe gehört죠. 어떻게? 백악회한 auf Rügen. 류겐 섬이니까. 그럼 백악회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크라이데 큐스테. 크라이데 분필 이런 거 가루 날리는 그런 것처럼
Die Kreideküste auf Rügen 어떻다? wunderschön인데 정말 아름다우니까 wunderschön인데 그냥 ist wunderschön, sind wunderschön 이게 아니라 뭐뭐라고 하더라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soll 그렇죠. soll wunderschön sein. 그래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고들 하더라. 그래서 이걸 바꾸면 man sagt 사람들이 말한다. Die Kreideküste auf Rügen ist wunderschön. 혹은 ich habe gehört, die Kreideküste auf Rügen ist wunderschön인데 그걸 조동사 sollen을 활용해가지고 한문정을 만들어버리면 die Kreideküste auf Rügen soll wunderschön sein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soll 이 sollen 동사를 뭐뭐 해야 한다라든지 어떤 뭐 의무, 당위성, 뭐 권고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라고 하더라 제3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수준으로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는 한 발 빼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 쓸 때 바로 뭘 쓴다? sollen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해서 계속 반복했죠 이번에. 요거 그리고 das hängt davon ab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저 자체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뭐 이렇게 쪽 12번까지. 근데 교재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본문들을 넘겨보시면 충분히 다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정 안 되면 베껴쓰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번 강좌 내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12번까지 이번에 의봉트라이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제 15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16강에는 다음 시간 16강에는 그 다음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